근데 왜 삼성전자가 하락하느냐? 저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슈 인사이트 27번째 시간을 맡게 되는데요. 오늘 강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가 7만원이 붕괴되자 이제 6만전자 이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왜 빠졌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즉 오늘의 강의 주제는 삼성전자 하락에 대한 원인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응 보고서를 심층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정확한 하락 원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삼성전자의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는 게 매우 좋겠죠. 삼성전자는 아직 최종 실적 발표는 안 나왔습니다만 삼성전자 회사에서 발표한 잠정 실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각 증권사에서 예측한 컨센서스, 이것도 물론 이제 앞으로 내다보는 미래에 대한 실적 예상, 우리가 기상캐스터, 날씨를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것처럼 실적을 3분기 실적이 이럴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엿보는 걸 이제 컨센서스라고 하는데, 웬만한 증권사들이 삼성전자 매출액 3분기 실적 예상 실적이 매출액이 73조 원, 그리고 이제 가장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을 때 15조 6천억 정도, 원래 한 14조 원대에서 14조 후반부 15조 초반 정도 예상했다가 3분기가 이제 9월이 끝나니까 갑자기 실적 보고서들이 예상 실적 보고서가 나왔는데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래서 15조 8천억 정도, 6천억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쉬는 동안, 연휴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에서 이제 잠정 실적, 증권사가 아닌 삼성전자 회사가 본인이 이제 물론 최종적으로 환율이라든가 이런 걸로 예상 매출 들어오는 걸 최종적으로 다 이제 집계해서 발표해야 되지만, 본인들이 이 정도는 우리 이 정도 예상한다 하고 잠정 실적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금감원에 신고해서. 자, 그런데 삼성전자가 발표한 잠정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냐면, 그러니까 증권사가 아닌 회사 본인이 예상한 거, 현재 15조 8천억 정도의 영업이익, 그러니까 매출액 73조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영업이익이 웬만한 증권사가 최고 높게 잡은 게 15조 3천억, 6천억이었는데요. 그거보다 조금 더 좋게 발표가 나왔어요. 삼성전자는. 최종적인 건 아닙니다. 잠정 실적에 삼성전자 스스로 발표한. 자, 15조 8천억 원입니다. 즉 똑같은 잠정 실적이라고 하더라도 증권사가 발표하는 거하고 회사 스스로 공식적으로 공시하는 건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15조 8천억 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반도체에서 9조 9천억, 디스플레이에서 1조 5천억, 그 모바일 쪽에서 3조 4천억, 그 외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좀 미미하죠. 중요한 건 15조 8천억 원의 분기 사상 최대 실적 발표가 예상된다. 자, 그런데 주가는 왜 빠질까요? 삼성전자 주가는 7만원을 깨고 이제 6만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실적이라고 하면은 그것에 의해서 주식을 사고 파는 소위 얘기해서 뭐 실적에 목매이는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이 먼저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그걸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역사상 최대 실적이 연간 기준으로 2018년도입니다. 매출액이 243조 원, 영업이익이 1년 전체 58조 8천억,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59조 원이죠. 단기 순이익이 세 전으로 따진다면은 61조 원, 세후 44조 원.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은 매출액 243조 원, 243조 원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영업이익 59조 원, 당기순이익 44조 원입니다. 자, 이번 연도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작년도 2020년도보다 훨씬 높은
매출액 270조 원대, 영업이익 53조 원대, 당기순이익은 27조에서 많게는 30조 원 정도 전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탁월한 그런 상태예요. 네. 자, 따라서 두 번째로 역대로 높았던 영업이익은 53조 원입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는 한참 96,000원에서 지금 7만원까지 깨지고 한참 깨지고 있죠. 이제부터가 진짜 하락에 대한 원인이라고 제가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왜 삼성전자가 하락하느냐? 저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는 무엇입니까? 반도체, D램 혹은 메모리 반도체 쪽입니까?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라고 불리는 비메모리 반도체, 즉 파운드리 사업 부분입니까? 바로 파운드리 사업 부분이죠. 스마트폰도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이지만 현재는 비메모리 반도체인 파운드리 쪽이 삼성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이게 앞으로 돈을 잘 벌어올 걸로 보여져요. 즉 삼성전자는 실적도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지만 미래 성장성도 파운드리,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이미 장착을 했단 말이에요. 마치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 실적을 잘 갖춰놓은 상태에서 벌은 돈으로 2차전지 쪽으로 미래 성장성을 갖춰놨던 것처럼. 자, 그때 LG화학의 한 행위가 뭡니까? 그렇죠. 분할을 한 거죠, 회사를. 돈이 될 만하니까 분할을 했는데 기존 주주들한테 각 신규 회사인 배터리 주식을 나눠주는 걸 뭐라고 그러느냐? 인적 분할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존 주주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기존 주주들한테 안 주는 걸 뭐라고 그러느냐? 물적 분할이라고 그래요. 물적 분할. 사람 인자를 쓰고 그리고 이제 물건 물자를 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적 분할은 사람은 놔두고 물건만 갖고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인적 분할은 사람도 같이 떨어져 나가는 완전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원래는 취지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주식으로만 놓고 본다면 기존 주주들한테도 주식을 주는 거, 나가는 회사를 똑같이 나눠주는 거, 요게 이제 인적 분할이고, 기존 주주들한테는 나눠주지 않고 LG화학 배터리를 LG화학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자기나 아니면 새로운 IPO 같은 걸 통해서 신규 개인이나 신규 기관들한테 주식을 나눠주는 거, 기존 주주들한테 안 줍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나요? 네, 물적 분할이라고 그래요. 왜 이런 물적 분할을 했을까요? 그렇죠. 파운드리가 미래 먹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잠깐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삼성전자의 이번 연도 매출액은 275조 원 정도에 영업이익은 역대 세 번째로 높은 한 55조 정도에서 53조 예상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53조가 넘어가면 역대 두 번째예요. 혹은 58조가 넘어가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성은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파운드리죠.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 짓는다고 그러죠. 오스틴 공장. 거기에 대규모 투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메모리 반도체 공장 짓습니까? 아니면 비메모리 공장인 파운드리 짓습니까? 파운드리 짓죠. 자,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눠집니다. 메모리 반도체에는 D램과 낸드 플래시가 있고요. 그 외의 거를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혹은 시스템 반도체라고 그러는데, 그 비메모리 반도체를 설계하는 것이 아닌 생산해주는 회사. 요거를 이제 우리가 파운드리라고 그래요. 이제 OEM 방식으로 말 그대로 납품받는 거죠. 그 하청을 받아서 애플이라든가 퀄컴이라든가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이런 데서 야, 반도체 좀 이렇게 만들어줘, 설계도를 그려다 주면 그대로 만드는 거, 하청을 받아서 하는 거, 그걸 파운드리라고 그럽니다.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1위가 누구냐? 대만의 TSMC입니다. 56%. 삼성전자는 겨우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50대 40으로 바뀌든지요,
아니면 60대 40 혹은 50대 50.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50대 50 정도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만간에는 60대 40으로는 거의 뭐 기정사실로 보셔야 됩니다. 대만의 TSMC는 안 움직이는데 60% 시장 점유율 거의 근처인데 왜 삼성전자 겨우 18% 17%밖에 안 되는데 이게 40%까지 하루아침에 뚝딱 올라갈 수 있느냐. 예. 자, 파운드리 사업은요,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는 숫자가 작을수록, 즉 10나노마이크로, 똑같은 회로도인데 10나노마이크로, 여러분들 쓰시는 애플 아이폰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좋은 곳에는 뭐가 쓰입니까? 좋은 반도체 칩이 쓰입니다. 요즘 대세는 7나노죠. 똑같은 회로도인데 면적이 작은 거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자, 미국 공장은 5나노나 3나노 공장을 짓습니다. 사이즈가 작으니까 일은 회로도는 똑같은가 또 일은 똑같이 하는데 에너지를 적게 먹겠죠. 이해되셨죠? 네. 자, 삼성은 앞으로 2나노나 1나노까지도 지금 합니다. 문제는 뭐냐? 전 세계에서 7나노 이하를 만들 수 있는 반도체 회사는 지금이 이제 7나노가 지금이 10나노를 딛고 7나노가 세계적인 고부가가치 쪽에 다 대세예요. 애플이라든가 다 이런 거 씁니다. 5나노까지도 지금 이제 앞으로 생산하게 되고 3나노나 2나노가 이제 조만간에 대세가 되는데, 그래서 오스틴 공장이나 미국 공장은 5나노짜리냐 3나노짜리냐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심하면 2나노까지도. 자, 그랬을 때 7나노 이하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있느냐?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을 10나노 이상 15, 22 이런 걸 못 만드는 게 아니라 굳이 그런 거는 중국 애들한테 만들어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쟁해야 되는 고급 사양의 부분은 7나노 이하는 삼성전자하고 대만의 TSMC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수년간. 자, 그랬을 때 그들이 또 인텔이 7나노를 만들면 2023년에 설계 완료해서 2024년부터 공장에서 뽑아내면 할지 안 할지는,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은 이미 3나노나 2나노로 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는 결국은 전 세계 시장, 고급 파운드리 시장은 대만의 TSMC하고 삼성하고 결국은 거의 5대5 혹은 6대4 이 형태예요.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이 먹거리가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물적 분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즉 기존 주주들한테 주식을 나눠주는 형태가 아니라 완전히 LG화학솔루션이나 SK처럼 물적 분할을 해서 새로운 회사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 보셨지만 삼성전자 매출액 275조죠. 영업이익이 53조, 이번에 많이 나오면 58조까지도 나눠서 사상 최대 될 가능성이 있고 역대 두 번째나 세 번째가 기정사실입니다. 최근 3년 내는 사상 최대 실적이고요. 자, 그런데 앞으로 미래 파운드리에서 대만의 TSMC하고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하고 거의 이제 반땡 시장이에요. 자, 그런데 대만의 TSMC가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가총액부터 볼까요? 오늘부로 676조입니다. 얘들도 좀 빠져서 이거예요. 평균 700조에서 750조 전후입니다. 많이 가면 800조. 매출액이 그럼 탁월한 것 같죠? 아닙니다. 대만의 TSMC가 삼성전자 현재 시가총액 410조보다 60% 높은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매출액은 얼마냐? 매출액은 60조 정도 됩니다. 500억 달러죠. 영업이익은 대략적으로 한 30조 정도 나옵니다. 당기순이익이 25조에서 20조 사이. 반면에 삼성전자는 이번 연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아까 보셨던 3분기 실적까지만 계산해 본다 하더라도 3분기 실적만 15조 8천억이에요. 이번 연도 53조에서 58조 나옵니다. 역대 두 번째냐 세 번째냐는 기정사실이고 첫 번째냐 아니냐가 문제겠죠. 매출액은 대만의 TSMC 60조보다
5배 가까운 4배 4.5배만은 275조. 영업이익은 30조보다 거의 2배 가까운 55조 정도 전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얘는 마진율이 높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사업 다각화를 못했죠. 대만의 TSMC는. 삼성은 사업 다각화가 되어 있죠. 메모리, 비메모리, 스마트폰.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사업 다각화 있는 회사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한 사실이죠. 자, 삼성전자가 물적 분할을 그런데 했을 때 만약에 인적 분할이든 물적 분할이든 비메모리 반도체를 분할했을 때 얼마 정도의 시가총액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 대응 전략을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파운드리 분할 가능성은 거의 뭐 80% 이상, 90% 이상이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가능한 매우 높습니다. 인적 분할 가능성, 기존 주주들한테 주식을 나눠줄 가능성은 3분의 1. 물적 분할, 인적 분할을 한다면 주가는 급등하겠죠. 대신에 물적 분할, 기존 주주를 배제하는 LG화학 같은 SK이노베이션 같은 형태라면 3분의 2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하락하겠죠. 주주총회에서 외국인 비중이 53%로 높긴 합니다만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물적 분할했을 때 아까 보셨지만 회사를 시스템 반도체를 분할했을 때 향후 3년을 바라본다면 시장 점유율이 사실 고급 7나노 이하 쪽에서는 거의 5대5 정도 혹은 6대4 정도 전후됩니다. 지금도 거의 6대4 정도 돼요. 사실 7나노 이하에서는. 자, 그랬을 때 앞으로 10나노 이하는 중국 애들한테 내주고 삼성이나 대만은 이쪽 고급 쪽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게 이 가치를 부여하는 건데, 그랬을 때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회사는 시가총액이 얼마 될까요? 대만이 700조인데 매출액 50조예요. 아무리 안 돼도 3, 4년 내로 절반인 300조에서 많게는 400조, 200조는 됩니다. 평균 300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오너 일가가 향후에 취할 수 있는 IPO를 통해서 회수할 수 있는 돈은 저는 100조 원 이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 어떻게 해서 주총을 통과시킬 거냐 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요. 그거는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왜? 삼성전자 5% 갖고 있는 블랙록이라든가 3% 이상 갖고 있는 회사들만 구워 삶으면 되겠죠. 블랙록 너 삼성전자 5% 갖고 있어? 파운드리 사업 분할하는데 오케이 해줘. 그러면 내가 10% 파운드리 너 제3자 유상 배정할 때 IPO 할 때 너한테 배정해 줄게. 그거는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입장이기 때문에 파운드리 100%를 갖고 있는 게 삼성전자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오너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통과만 된다면. 3%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요 주주한테는, 외국계 기업들한테는 6% 파운드리 분사하면 너 6% 너한테 IPO 할 때 줄게. 굉장히 쉬운 문제죠. IPO 전에 주는 거예요. 프리 IPO나 이런 걸 통해서. 개인들처럼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개 IPO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나머지 부분들. 그러니까 25%만 확보하고 파운드리 그러면 50% 주고,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오너십 일가 22% 지분 합치면 벌써 50% 가까이가 주주총회에서 통과시켜줘요. 개인 지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숫자만 많지. 그랬을 때 나중에 시스템 반도체 부분 파운드리를 상장했을 때 대만의 TSMC가 현재 660조인 것, 670조인 것을 고려해봤을 때 아무리 못해도 300조는 됩니다. 오너십 일가가 회수할 수 있는 돈은 적어도 100조 원 이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인적 분할한다. 파운드리를 분사한다. 그런데 인적 분할이다. 그러면 현재 7만원 아래에 있는 69,100원 현 시간불에 거래된 삼성전자는 당연히 9만원 전후까지 저는 폭등할 거라고 봅니다. 한꺼번에는 아니겠지만. 반면에 물적 분할이다. 6만원 아래 5만원대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5만 7, 8천원, 9천원에서 거래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속세를 삼성전자 지분을 통해서 팔아서 신탁 맡겼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LG화학에서 LG화학 솔루션이 노른자고 LG화학은 껍데기였던 것처럼 분사계획이 나왔을 때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였죠. 삼성전자도 지금 저는 그럴 가능성이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인적 분할을 한다면 급등이겠지만 만약에 물적 분할을 지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100조 원이라는 돈과 그리고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한 번에 개선할 수 있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파운드리를 해서 나중에 다른 쪽하고 합병하면 1거 3득 5득입니다. 3득도 아니고. 그랬을 때 그걸 과연 물적 분할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느냐?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은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뭐 공매도 세력의 수급이라든가 이런 현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현상들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건 맞아요. 하지만 그런 현상을 그렇게 공매도를 때릴 수 있고 팔을 수 있고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물적 분할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저는 매도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삼성전자의 주가의 움직임은 종합주가지수의 움직임이라든가 다른 종목들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일단 앞으로 시장이나 종목에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져요. 삼성전자의 물적 분할 가능성, 회사는 아니라고 말했지 않느냐? 그건 전문 오너가 말한 겁니다. 아시겠지만 사장은 2년제 임기제입니다. 그렇죠? 소유권을 가진 오너가 아니라고 말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재용 회장님 일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슈 인사이트 27번째 시간에서는 삼성전자의 하락 원인과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7번째 삼성전자 하락 원인과 대응 보고서 이슈 인사이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